알겠어? 자, 보십시다. 이번 시간 생명과학에서 방어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 방어하고 2차 방어라고 되어 있어서 비특이적 면역, 그 다음에 특이적 면역. 여기서 특이적이라는 단어에다가 먼저 체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특이적이다, 특이적이지 않다, 비특이적, 특이적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이하다라는 말이 또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렇게 용어를 조금 바꿔서 다시 반응할 수 있어요. 여기 좀 잠깐 뭐냐면 항원항체 의 특이성 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특정 항원은 특정 항체하고만 반응한다. 특정한 얘는 어떤 애한테만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특이적 반응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앞에서 보게 되면요. 비특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또 뭘까요? 비특이적이다라는 것. 아무 데서나 가서. 빙고 잘하셨습니다. 얘는 그 한테만 가서 작용한다면 비특이적 반응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위로 누구한테나 가서 작용을 한다라는 뜻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좀 잘려요. 어디가? 특이까지밖에 안 보여. 그래. 그러면 비특이적 1차 방어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방어 순서도 좀 기억해 줘야 돼. 이게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해 줘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단 우리가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단지의 제왕을 영화를 한번 예를 들게. 그러면 이제 오크족들이 들어가.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싸워? 기사들이 먼저 싸워? 병사들이 먼저 싸워? 병사들이 먼저 가서 싸우죠. 그 다음에 성이 있을 거야. 인정? 그러면 성이 있고 성이 함락되더라도 그 영주나 왕이 사는 궁이 또 가운데 또 하나 또 있죠. 맞아? 그럼 싸울 때 보면 일단 병사들이 먼저 싸우고 고등 기사단 뭐 이렇게 이쪽 애들이 어때?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일반 병사들은 쓰는 무기들을 생각해봐. 그냥 창, 칼, 방패 뭐 이 정도. 근데 고등한 기사단들은 어떻게? 주로 레골라스인가? 걔는 주로 화살을 쏘죠. 그 다음에 그 난장이족은 도끼를 쓰고. 그렇게 고등한 기사단은 각자의 무엇을 갖고 있어? 각자의 특이한 아이템을 갖고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기사단들이 많아? 아니면 일반 병사들이 많아?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의 유무에서 기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 병사 수가 결정할까? 병사 수가 결정하겠죠? 대충 느낌이 비슷해. 우리 몸도 그거와 흡사하게 일단 1차 방어, 일단 적이 들어오면 병균,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1차 방어라고 하는 비특이적 반응. 일단 얘는 우리 몸하고 상관이 없는 애네? 그러면 얘가 먼저 그냥 무조건 달려듭니다. 오케이? 얘가 일반 병사를 여기서는 우리 몸에서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바로 여기 있는 식균작용 누군 것 같아? 백혈. 그렇죠. 바로 백혈구들이 주로 많이 이럽니다. 백혈구들이. 이 백혈구들은 일반 병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잡아먹고 출발을 해. 그런데 이거보다 고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기 이제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이라는 B 림프구, 그 다음에 T 림프구라고 하는 아이. 주로 뒤에 가서 이제 림프구라고 하는 아이랑 그 다음에 항체라고 하는 이 두 아이는 고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대충 흐름을 좀 알겠어? 나쁜 병균이 들어와. 그러면 얘가 먼저 싸우고 출발. 집중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들의 특징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고급적인 용어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하니까. 특징. 병원체가 뭔지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병균, 이종단백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체의 종류에 구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고 그냥 동일 방식으로 몸을 방어하는 거야. 그냥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싸우고 보는 거야. 제가 어떤 애인지 상관없이. 이해됐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오크로크에 막 달려들어. 그러면 병사들이 가서 막 싸우면 되잖아.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날라와. 하늘 위로. 그럼 병사들이 변신해? 그냥 마냥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병사들이 제가 저기가 왔으니까 전차 부대가 왔으니까 기마 부대가 왔으니까 날라다니는 애들이 왔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 싸워야지 라고 해? 안 해? 안 하죠. 그냥 싸우지. 이걸 그대로 생각하시면 얘를 이해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대로 어때?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고 대신 얘네들은 굉장히 어떨 수밖에 없어.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피부, 점액, 백혈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백혈구가 되겠죠. 그 역할을 하고 종류는 물리적 방어.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 자체, 점막이라든지 그래서 점막이라면 눈물샘 같은 거. 코에서 약간 액체성 나오죠. 이런 것들. 피부 내부에선 식세포 방어라든지 염증 반응, 그 다음에 방어 물질의 백혈구들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특이적 반응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냥 가장 간단해. 식균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와서 2차 방어에서 특이적 반응. 이번에는 이제 어떤 고등하단 말이야. 싱크를 하고 출발할 거야. 무조건 싸우지 않아. 이건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종류를 인식하게 돼요. 얘가 어떤 애인지. 저렇게 기마 부대가 들어오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저쪽 전차 부대네? 거기에 날라서 들어오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게 돼서 병원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여 몸을 방어하게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인식하고 판독을 해야 되니까 빠를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어떻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얘는 여기 좀 잠깐만 봐봐.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니까 내가 턴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즉각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그걸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싸우려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과관계로 이해를 해줘야 돼. 누가 더 고등하냐고. 이 오른쪽이 더 고등하죠. 그 말의 뜻은 그만큼 신속이나 턴 능력이 빠를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병원체에 의해 활성화된 림프구와 항체가 여기서 림프구와 항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여기 퇴행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인 T림프가 B림프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